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하악의 4전치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판틱 베이스 부위에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GBR을 시행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60세 남자 환자가 되겠고요. 사용한 고리식재는 자가골 이식재, 그리고 비흡수성의 보바인 베이스 이종골 이식재가 되겠습니다. 사용한 멤브레인은 비흡수성의 PTF 멤브레인이 되겠습니다. 술전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하악 4전치의 심한 치주 질환으로 인한 본 디펙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1번 부위에는 버커럴도 그리고 링거럴도 모두 다 소실된 스루앤스루 디펙트가 보이면서 굉장히 심한 버티컬 본 디펙트가 발치 이후에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런 31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진 않을 예정이고요. 양측 2번 부위, 즉 양측 하악 측절치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31번과 41번은 판틱으로 수복을 할 계획이지만, 이렇게 발치 이후에 심한 수직적인 골 결손이 생긴다면 이상 심미적인 보철물의 딜리버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GBR을 통해서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술전 CT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PA상에서 예측한 것처럼 31번 부위에는 링거럴과 버커럴이 모두 없는 스루앤스루 디펙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4전치를 발치를 하고요. 그래놀레이션 티슈를 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버티컬 인시전 2개를 주고 플랩을 광범위하게 절개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양측 2번 부위에 TS3 3.5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디펙트가 광범위하고 이렇게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할 때는 아무래도 골 재생 능력이 조금 있는 자가골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심피시스 부위, 침 부위에서 오토본 콜렉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코티컬 타입의 오토본 칩을 손쉽게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 7mm의 오토본 콜렉터를 이용해서 자가골을 좀 채취를 했고요. 그리고 멤브레인을 쓰기로 했습니다. 멤브레인은 공간 유지 능력이 좋은 리지디티가 있는 PTF 멤브레인을 쓰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버컬과 링거럴이 없으면 아무리 이렇게 스티프니스가 있는 PTF 멤브레인을 쓴다고 하더라도 치유 기간 동안 멤브레인이 컬랩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잔존 골벽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서포팅 해줄 수 있는 텐팅폴처럼 본스크류를 식립을 했습니다. 오스템의 2.0 직경의 본스크류, 길이는 13mm를 식립을 했고요. 주로 이런 본스크류는 블럭본을 고정하거나 어떤 티타늄 메쉬를 고정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길이가 긴 본스크류는 블럭본용이 아닌 이렇게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에 있어서 상방의 멤브레인을 지지해주는 탱팅폴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버티컬 디펙트를 보였던 31번 부위에 본스크류를 식립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GBR을 시행을 했습니다. 픽스처 주변과 디펙트의 안쪽에는 아까 오토본 콜렉터를 이용해서 채취한 자가골 칩을 넣어주고요. 그 바깥쪽에는 흡수가 되지 않는 이종골 이식재 AOS를 이용해서 컨투어링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릴리징 인시전하고 텐션 프리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했고요. 수루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31번 부위에 식립된 저 본스크류가 보이실 거고요. 저 본스크류는 상방에 멤브레인을 서포팅을 해주고요. 또한 주변 고리식재가 연조직의 컴프레션 포스로부터 컬랩스 되지 않도록 그 공간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루 CT가 되겠고요. 보시면 본스크류 주변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고리식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본스크류는 그레이드 5의 티타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제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보철물 딜리버리 한 이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31번 부위, 버커럴도 없고 링거럴도 없던 부위에 심한 버티컬 디펙트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적절한 방식의 GBR을 통해서 수직적인 골 디펙트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팔로업입니다. 본 케이스에서는 2차 수술 이런 것들보다도 적절한 방식의 GBR을 통해서 만들어진 볼륨이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는지를 좀 장기 안정성을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고요. 10년 팔로업까지 큰 문제 없이, 즉 임플란트 주변에 어떤 마지널 본 로스도 없었고요. 연조직에 큰 변화도 없었습니다. 특히 저렇게 본 스크류를 식립해놨던 31번 부위에 어떤 볼륨의 체인지도 거의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팔로업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본 스크류 탑까지 흰생골의 재생이 잘 일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년의 기간 동안 다른 부위에도 많은 임플란트를 환자분께서 식립을 하셨는데요. 저 전치부의 안정성을 보시면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년 후 PA가 되겠습니다. 10년 후 CT가 되겠고요. 물론 임플란트 주변에도 버컬본의 그런 두께 잘 유지되고 있었고요. 마지막 본 레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 본 스크류 주변으로 시행했던 저 GBR 사이트의 저 그래프트 머테리얼도 잘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저는 링거럴과 버커럴이 다시 잘 재생되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저 본 스크류 없이 그냥 PTFE 멤브레인을 썼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골재생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치유 기간 동안 컬랩스가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버티컬 리지 디펙트가 다시 생기게 된다면 아무래도 보철물의 신밀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방식의, 즉 디펙트의 가장 안쪽에는 환자의 자가골로 치환될 수 있는 자가골, 그 바깥쪽에는 오랜 기간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보바인 베이스의 이종골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볼륨의 수직적인 증강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약입니다. 본 증리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사이트가 아닌 판틱 베이스 하방의 발치창의 최적 안정성을 위해서 GBR을 시행했던 케이스인데요. 그냥 뒀다고 한다면 심한 버티컬 디펙트가 예상됐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골을 증강시키고자 하는 GBR을, 즉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GBR을 발치 후 즉시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포팅 할 수 있는 잔존 골벽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멤브레인의 텐팅폴 역할을 하기 위한 본 스크류를 식립을 했고요. 그래프트 머테리얼은 침 부위에서 자가골 칩을 채취를 했고요. 그 바깥쪽으로는 이종골 이식제를 사용을 했고, 멤브레인은 PTF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증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